안녕하세요. 교사 조아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과목을 2016 버전으로 풀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ITQ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ITQ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요. 고객센터 공지사항에 들어와 보세요. 고객센터 공지사항에서 2020년 1월 13일에 올린 정보기술 자격 ITQ 소프트웨어 공식 버전 변경 안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길 클릭해서 들어와 보시면요. 이제 2020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시험에서는 한컴 오피스 2010 버전이 아니라 한컴 오피스 네오 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요 네오 버전, 즉 2016 버전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첨부 파일, 요 공식 버전 관련 과목별 가이드를 클릭해서 다운받아 주세요. 열기를 누르시면요.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ITQ 아래 한글 변경 사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요. 그림에서 그림 효과 옆에 원래는 회색조 또는 그레이스케일이었는데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말만 삭제되었을 뿐이고 요 그대로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바뀐 부분을 한번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홈페이지에서 2016 샘플 문제를 다운받으시면요. 그 중에서 아래 한글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한글 A 정답 파일을 열어주세요. 이 파일을 열면요.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림을 클릭하면 하이퍼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왼손으로 Shift를 누르시고요. 오른손으로 ABC 주식회사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 그림 자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림 자체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위에 색조 조정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 두 번째 보면 회색조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회색조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림 자체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개체 속성이 뜨고요. 개체 속성 중에서 그림 탭으로 가보시면 그림 효과에서 회색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회색조라는 단일 용어로 통일되었다는 것밖에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 부분이라서 이제 기존에 하시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글 2016 버전을 열어주세요. 먼저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한초롬 바탕 1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글자 색이 혹시 검정색으로 안 되어 있다면 검정색 클릭해서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줄간격은 기본으로 16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게 맞다면 이제는 F7을 눌러서 편집 용지로 들어가 주세요. F7 눌러서 편집 용지에 들어오면 용지 방향은 세로, 제보는 한쪽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종류도 A4 용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으로 아마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왼쪽은 여백이 11, 오른쪽은 여백이 11, 그리고 위쪽은 10, 머리말 10, 꼬리말 10, 아래쪽도 10입니다. 요 숫자를 입력하실 때 탭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나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바꾸는 게 편하다 하시면 마우스로 하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탭키를 눌러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럼 탭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설정 눌러주시고요. 1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보기로 들어오셔서 문단 보호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게 문단 보호가 체크되어 있어야 줄간격이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단 보호가 체크되어 있으면 1점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5번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 5번을 치고요. 그 다음에 2점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 2번 입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는 쪽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쪽 나누기를 하는 단축키는 Alt, Shift, Enter입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Alt, Shift 누르시고요. 오른손으로 Enter 치면 이렇게 쪽 나누기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단축키를 외우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쪽 탭으로 와주세요. 쪽 탭으로 와서 여기서 구형 나누기를 누르시면 돼요.
구역 나누기 클릭해 보시면 여기 왼쪽 아래 봤을 때 3쪽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구역 나누기를 하셔도 되고요. Alt, Shift, Enter라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쪽 나누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이제는 3점 입력하시고요. 엔터 하나, 둘, 셋, 4번 입력하시고요. 4점 입력하시고 엔터 2번 치겠습니다. 그럼 3쪽에서는 이제 쭉 글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다면 저희 파일로 가서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파일에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요. 왼쪽에 라이브러리 문서가 있고요. ITQ라는 폴더를 만드셔서 여기에다가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수험번호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임의의 숫자인 1, 2, 3, 4, 5, 6, 7, 8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셨으면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셨으면요. 1점 다음 줄로 오셔서 여기다가 문제를 보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 한글 A 샘플 문제를 보시면 1번 다음의 조건에 따라 스타일 기능을 적용하여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출력 형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입력해 주세요. 네, 이제 다 입력하셨나요? 네,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으면요. 1점 그 다음 줄 I 앞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I부터 느꼈다 점 다음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하시고요. 저희가 스타일에 들어가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때 스타일 편집으로 들어가는 단축키는 F6입니다. 네, F6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저희는 새롭게 스타일을 등록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스타일 이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셨으면요. 이제는 문단 모양 클릭해서 왼쪽 여백과 문단 아래 간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왼쪽 여백은요, 15라고 했고요. 문단 아래 간격은 1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제는 글자 모양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자 모양 들어가서 먼저 장평을 95로 입력해 주시고요. 자가는 5%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언어로 가셔서 언어는 한글 클릭해 주시고요. 글꼴은 도둠입니다. 도둠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영문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언어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영문 클릭해서 이제는 글씨체를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네, 굴림까지 입력을 하셨으면요.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추가 버튼 누르겠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조건 첫 번째에 나온 요 스타일 이름 지정했고요. 문단 모양, 글자 모양까지 했습니다. 문제 2번 보시면요. 다음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표와 차트를 작성하시오. 표 전체에 도둠 10이고요. 정렬, 셀 배경,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 사용할 것,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요 표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2점 다음 줄에 커서를 놓으시고요. 저희가 표를 만드는 단축키는 Ctrl NT입니다. 이렇게 Ctrl NT를 눌러도 되고요. 나는 단축키를 외우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표 클릭해 보세요. 오른쪽에 가로로 들어갈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 6칸이고요. 그리고 줄은 5줄이 됩니다. 그러면 5줄 곱하기 6칸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표가 완성이 됩니다. 표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입력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다 입력하셨나요? 그러면 지역부터 합계 끝까지 전체를 블록 지정해 주시고요. 저희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정렬까지 하셨으면요. 이제는 글씨체를 도둠으로 바꿔주세요. 도둠으로 바꿔주셨으면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돼야 되거든요. 568부터 합계 마지막 줄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오른쪽 정렬 클릭해주세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캡션을 넣어야 하거든요. 요 표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요. 표 테두리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가1이라고 적혀 있는 캡션 기능이 나옵니다. 여기 목록 단추를 눌러 보시면요. 위가 있어요. 첫 번째 위를 클릭해 주시고요. 표 1을 지우고 남북 주요 도시 인구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가로 열고 단위 한 칸 띄고 콜론 입력해 주시고요. 만 명 입력해 주시고 가로 닫고 범위 지정해 주세요. 캡션도 글씨체를 도둠으로 변경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정렬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했으면 저희 2번까지 했고요. 이제 지역부터 청진의 세 번째 줄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셀 배경색을 노랑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블록 지정하시면 여기 위에 셀 배경색을 눌러서 이 오피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란색 클릭해 주세요. 그럼 셀 배경색도 노랑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 다음 줄에 있는 568부터 저희 합계 마지막 줄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이제는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해야 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합계가 딱 구해지게 됩니다. 여기 합계 맨 마지막 줄에 있는 1664는 지워주세요. 여기는 구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면 전체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L 한번 눌러보세요. L 누르면 셀 테두리 배경이 나옵니다. 셀 테두리 배경에서 이중실선 클릭하시고요. 바깥쪽 클릭해 주세요. 그럼 바깥쪽에 이중실선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첫 번째 줄도 다시 한번 블록 지정해서 L 그리고 이중실선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아래쪽이 되겠죠. 아래쪽 클릭해 주시고 설정 그리고 이제는 지역이 적혀 있는 첫 번째 칸을 범위 지정하시고요. 여기까지 범위 지정하셨으면 L 눌러서 이중실선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눌러주세요. 오른쪽 눌러주면 오른쪽만 이렇게 이중실선이 들어갑니다. 설정 눌러주시고요. 요 마지막, 이제 합계의 마지막 부분에 저희 대각선만 넣으면 되거든요. F5를 누르시면 요 칸만 이제 셀 블럭이 지정됩니다. 셀 블럭이 지정되면 L을 누르셔서 대각선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 넣어주시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표는 다 한 거고요. 차트를 해야 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차트 조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지역별 1970년, 2000년, 2020년의 값만 이용을 하고요. 종류는 묶은 가로 막대형으로 하라고 했고 제목은 굴림 진하게 12, 배경 선 모양은 한 줄로, 그림자 2포인트로 하라고 했고요.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굴림 보통 10, 그리고 축제목과 법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 와서 지역부터 청진의 세 번째 줄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없던 것을 넣을 때는 입력으로 가시면 됩니다. 입력에서 차트 눌러주시고요. 차트 누르면 이렇게 딱 뜨는데 이때 요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글자처럼 취급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크기를 늘려주세요. 오른쪽으로 당겨서 크기 늘려주시고요. 여기 차트 맨 뒤에다 커서를 놓으신 상태에서 홈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이 방향키 중에서 왼쪽 방향키를 눌러보세요. 그럼 커서가 왼쪽에서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때 엔터를 2번 입력해 주세요. 그럼 여기가 한 줄 줄바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랑 이 차트가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셨으면요. 차트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네모난 점이 나와 있을 때는 차트를 선택했을 때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요 네모난 점의 모양이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 있죠. 이때는 차트가 이제 편집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차트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편집 상태가 되어 있으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요. 차트 마법사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가로막대형 클릭해 주시고요. 첫 번째 게 클릭되어 있는데 묶은 가로 막대형 맞죠? 그럼 다음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열 눌러볼게요. 열을 클릭해보면 이제 1970년, 2000년, 2020년 이게 문제랑 똑같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눌러주시고요. 차트 제목에는 남북 주요 도시 인구 현황 입력해 주시고요. Y축에는 단위명을 입력해 주세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저희 문제랑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제는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제목 모양이 나오고요. 제목은 굴림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굴림 클릭해 주시고요. 글씨 크기는 12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거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배경으로 오셔서요. 선 모양은 저희가 한 줄로, 그리고 굵기 1 회색깔로 기본으로 나오고요. 그림자 클릭해서 저희가 2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나왔을 때 조금 끌어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맞춰주시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제는 저희가 가로, 갑, 축 제목과 세로, 항목, 축 이름표와 범내에 글씨체를 바꿔야 합니다. 글씨 크기도 바꿔야 하고요. 범내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요. 글자 들어가서 여기서 제목 위에 전체 글꼴은 굴림이라고 했으니까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굴림 글씨 크기는 10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배경으로 들어가셔서요. 여기서 선 모양 한 줄로 입력해 주시고 범례는 그림자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가로 갑축 여기 단위 만명 더블 클릭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굴림 보통 10으로 해주세요. 굴림 10으로 해주시고요. 설정. 그리고 여기 600이라고 적혀있는 가로 갑축도 더블 클릭해서 여기 역시 굴림 10으로 해주세요. 네, 설정 눌러주시고요. 왼쪽으로 와서 세로 항목 축 이름표 1970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와서 글자는 굴림 10으로 바꿔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차트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 하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1, 2의 수식을 수식 편집기로 각각 입력하시오. 이제 수식 편집기로 입력해 볼게요. 3점 다음 줄에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한 칸 띄고요. 이제 저희가 수식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수식을 입력하는 것은 입력 탭으로 가셔서 수식을 클릭해 보세요. 맨 마지막에 수식 편집기가 나오고요.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G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는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E라고 적어주시고요. 적분 클릭해 주세요. 적분 클릭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또 분수를 넣어야 되죠. 분수 클릭해 주시고요. A라고 입력해 주시고 분모에는 2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클릭해서 이제는 여기는 A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클릭해서 이제는 여기에 또 분수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분수 입력해 주시고요. B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한 번 더 여기서 근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A 그리고 여기서 위첨자가 나오네요. 위첨자는 2 그리고 탭을 눌러서 나오세요. 빠져나오신 다음에 또 빼기를 입력하시고 X 그리고 위첨자는 2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탭 눌러서 빠져나오시고요. 여기 이제 분모로 와보겠습니다. 분모는 A가 되고요. 또 탭을 눌러서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DX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문제랑 똑같이 입력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고치시고요. 다 하셨으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넣기가 있습니다. 넣기 클릭. 네, 이렇게 하셨으면 탭키를 하나, 둘, 셋, 네 번 누르세요. 그리고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한 칸 띄워주세요. 이제 다시 한번 또 수식 들어가서 수식 편집기 가겠습니다. 이제는 H 입력해 주시고요. H는 대문자 입력해 주시고요. 아래 첨자 클릭하시고 N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탭키 눌러서 빠져나오시고요. 는 그리고 이제 분수 넣어야 되죠. 분수 클릭하시고 A 가로 열고
R 입력하시고 위첨자 누르시고 N. 탭 눌러서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1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아주세요. 분모로 와서 R-1이라고 입력하셨으면 탭키 눌러서 빠져나오시고요. 는 그리고 또 분수 눌러야 되죠. 분수 클릭해 주시고요. A 가로 열고 1 플러스 R 입력해 주시고요. 위첨자 N 입력해 주세요. 탭 눌러서 빠져나와서 가로 닫아 주시고요. 분모에는 1 마이너스 R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빠져나와서 가로 열고 R 입력하셨으면 이제 여기 와보세요. 연산 논리 기호를 클릭하시면 네 번째 줄 첫 번째에 있습니다. 요 기호를 넣어주시고요. 1 하고 가로 닫아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혹시 내가 틀린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틀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있는 넣기 눌러주시고요. 이제 4번으로 와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요 도형을 그리고 요 모양대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4점 그 다음 줄에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입력에 가보시면 입력 탭을 보시면 여기에 세 번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 클릭해 주시고요.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드래그 하시고 요 직사각형을 더블 클릭하시면요.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너비는 120이고요. 높이는 145 입력하시고 크기 고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선 들어가 보시면요. 요건 직각인 거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채우기로 가서 면색 클릭해 보세요. 저희 꼭 단추 눌러서 오피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색깔은 원하는 색깔로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색깔로 눌러주시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 해볼게요. 다시 입력 탭으로 가셔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클릭하시고 드래그 해주세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기본으로 가서 요 너비는 110이 되고요. 높이는 15가 됩니다. 크기 고정 눌러주시고요. 글자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으로 가셔서 여기 모양이 지금 반원이거든요. 반원 클릭해 주시고요. 채우기 가보겠습니다. 채우기에서 여기는 면색을 빨강으로 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빨강을 클릭해 주세요. 네, 설정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여기 가운데로 딱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요 글자 입력된 부분을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도형 자체를 테두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요 상태에서 글씨체는 궁서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글씨 크기는 24로 해주시고요. 글씨 색깔은 하얀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눌러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까지 했고요. 이제 밑으로 와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도형을 넣어야 되는데 입력 탭에서 직사각형 클릭하시고요. 드래그 해주세요.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기본으로 가서 너비 입력하겠습니다. 50 입력해 주시고요. 높이 50. 크기 고정 눌러주시고요. 글자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선 탭으로 가보세요. 선에서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둥근 모양으로 하면 되고요. 채우기는 색깔을 원하는 색깔로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나오지 않은 임의의 색깔로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그림을 넣어야 하는데요. 저는 아카데미 소프트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2016 한글 그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았고요. 거기에 그 폴더에 보면 다 그림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했거든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림 눌러서
라이브러리 문서로 가보시면 ITQ 폴더에 픽처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요. ABC 주식회사 로고 넣기 눌러주시고요. 저 바깥쪽에다 그릴게요. 그 이유는 여기다 그리면 이게 뒤로 숨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오른쪽 빈 공간에다 그리시고요. 더블 클릭을 하셔서 너비 조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너비는 40 곱하기 30이네요. 크기 고정 눌러주시고요. 이거는 맨 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글자 앞으로, 글 앞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그림으로 가셔서 회색 쪽 클릭해 주세요. 회색 쪽 클릭해 주시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위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요 그림을 회색 쪽으로 바꾸는 방법은 요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색조 조정해서 회색 쪽 이렇게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글맵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글맵시는 입력 탭에서 글맵시 눌러보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 글맵시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평화, 공종, 공동, 번역. 입력하시고요. 글꼴은 뭘로 하면 될까요? 도둠으로 하시면 되고요. 글맵시 모양은 갈매기형 수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줄 두 번째에 있죠. 갈매기형 수장 클릭해 주시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여기 글자 앞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크기 조정해야 되죠. 크기는 50 곱하기 30입니다. 크기 고정 눌러주시고요. 맨 위로 와야 되기 때문에 글 앞으로 세 번째 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씨 색깔은 파란색인지 확인해 주세요. 채우기로 가셔서 글씨 색깔이 파란색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끌어다가 오른쪽에다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1, 2, 3 해보겠습니다. 입력 탭에서 직사각형 클릭해 주시고요. 드래그 하시고요.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가서 기본으로 가서 저희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 크기가 10 곱하기 15입니다. 10 곱하기 15고요. 크기 고정 눌러주시고요. 선 들어가시고요. 이제는 모양이 반원 모양이에요. 반원 모양 했고요. 채우기 들어가셔서 색깔 바꿔주세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으면요. 이제 왼쪽에 1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력 탭에서 직사각형 들어가 주시고요.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기본으로 가서 크기는 12, 그리고 높이는 12, 크기 고정 눌러주시고요. 요 글 앞으로 되어 있어야 맨 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 모양 들어가서 둥근 모양 눌러주시고요. 채우기는 여기 색깔이 하얀색으로 하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치를 여기 잘 옮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드래그로 하셔도 되고요. 방향키로 위아래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형이 선택되어 있고요. 여기 보라 색깔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죠. 여기 보라 색깔 클릭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상태에서 글자 넣기 클릭해 주세요. 그럼 1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도형 테두리 클릭해서 글씨체는 궁서 20으로 바꿔주세요. 궁서 글씨 크기는 20. 그리고 엔터 치시고 가운데 정렬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셨으면요. 이제 오른쪽 저희 글상자 넣어 보겠습니다. 입력 탭에서 글상자, 가로 글상자 클릭해 주시고요. 드래그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으로 가셔서 여기는 크기가 몇으로 하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면 저희 선으로 가셔서요. 종류를 뭐라고 했냐면 점선 또는 파선이에요. 파선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로 가셔서 여기는 색 채우기 없음이거든요. 색 채우기 없음 클릭해 주시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ESC를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해제시킨 다음에 여기 글 상자 안에다가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다 쓸 수가 있거든요. 북핵, 문제, 해결, 평화, 정착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테두리 선택해서 글씨 크기는 굴림 18, 굴림 18로 해주시고요. 가운데 정렬 눌러주세요.
요 글 상자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연속되어 있는 걸 선택하는 단축키는 Shift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Shift를 누르시고 1 테두리 클릭하시고요. 그 뒤에 있는 도형 테두리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요 3개의 도형이 선택이 되었고요. 저희가 수평과 수직이 일정하게 복사되는 것은 컨트롤 Shift를 누르시면 됩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여기 플러스 모양이 나왔죠. 그럼 복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끌어다 놓으시고요. 또 한 번 아래다 끌어다 놓으세요. 네, 그리고 나서 1을 지워주시고 2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북핵 문제 해결도 지우시고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 세 번째도 클릭해 주시고요. 3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는 한반도 경제 공동체 구현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잊지 마셔야 할 게 여기 도형 색깔이 똑같잖아요. 여기 도형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꿔주세요. 이전에 나오지 않은 임의의 색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여기 4번에서 하라는 부분은 다 한 거고요. 여기 하이퍼링크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 3쪽으로 가셔서 먼저 입력을 하신 다음에 넣어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여기 전통성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 나오고요. 책갈피를 통일로 넣으래요. 책갈피를 통일로 넣어야 하고요. 굴림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합니다. 3쪽으로 와서 정통성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범위 지정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굴림 바꿔주시고요. 글씨 크기는 18로 해주세요. 그리고 진하게 해주시고요. 가운데 정렬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여기서 바로 책갈피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범위가 지정된 상태로 하이퍼링크를 했을 때 나오기 때문에 꼭 정 앞에다 클릭을 해서 해제를 시켜주시고요. 해제가 된 상태에서 여기 입력 보시면 책갈피가 있습니다. 입력 책갈피에서 여기 책갈피 이름은 통일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넣기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요 그림을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클릭해 주세요. 통일이라고 책갈피 아까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넣기 눌러주시면요. 빈곳 클릭했다가 여기 그림 선택이 되면 이렇게 책갈피 기능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거를 수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 도형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렇게 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시고요. 통일음부터 운영계획까지 쭉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정통성과 동질성 회복 끝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저희 덧말 넣어야 됩니다. 입력에서 덧말 클릭해서 덧말은 동일 한국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넣기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해야 될 게 저희가 여기 위에다가 머리말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쪽으로 가셔서요. 머리말 클릭해 주시고요. 위쪽 클릭해 주세요. 위쪽에서 모양 없음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오른쪽 정렬 누르시고 여기에 통일 우리의 미래라고 입력하시고 범위 지정해서 글꼴은 도둠, 글씨 크기는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여기 뒤에다가 뒤에다 커서로 놓으시고요. 이제 머리말, 꼬리말 닫기 눌러보겠습니다. 눌러서 나오면 여기 머리말까지 넣었고요. 이제 통일이라고 적혀있는 통 앞에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첫 글자 장식 기능을 해야 되는데 통 앞에 커서를 놓으셨으면 서식으로 가셔서 서식 탭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습니다. 요 가가 크게 적혀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들어오셨으면 저희는 두 줄의 통자가 크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요. 색깔은 면색은 노랑으로 하래요. 저희 오른쪽에 있는 이 단추 눌러서 꼭 오피스로 눌러주시고요. 노란색 클릭. 글꼴은 궁서로 바꿔주시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네, 그럼 통자가 바뀌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제는 한민족에서 족 뒤에 각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력 클릭하시고요. 각주 클릭해서 이 밑에다가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오랜 세월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이라고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왼쪽을 보시면 여기는 1 가로 닫았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가로 기억입니다. 그러면 왼쪽 위에 각주미주 모양 고치기 누르셔서요. 번호 모양을 요걸로 바꿔주세요. 기억에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요 기억, 니은, 디귿 눌러주시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제는 각주에서 나와서 해야 될 게 통일이라는 글자 뒤에 한자를 넣어야 되거든요. 일 뒤에 커서를 놓으시고요. F9번 눌러서 통일의 한자를 요 첫 번째 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력 형식은 한글이 나오고 가로 열고 한자예요. 그러니까 입력 형식은 세 번째 거 클릭하시고 바꾸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득으로 가볼게요. 득 뒤에다 커서를 놓으시고 F9 눌러서 첫 번째 이득 한자 요거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 형식은 한글 가로 열고 한자로 되어 있는 걸 체크하시고요. 바꾸기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그림을 넣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그림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림 첫 번째 걸 클릭하시면 라이브러리 문서라는 폴더에 ITQ 폴더가 있고요. 픽처라는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저는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 놓은 거고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이런 폴더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작업을 하실 때 이 그림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블로그 주소로 접속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림사 클릭해 주시고요. 넣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드래그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림이 선택된 상태에서 왼손으로 Shift를 누르시고 오른손 위로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면 기역자 모양의 조절점이 생깁니다. 그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아래쪽으로 끌어주시면요. 이렇게 그림이 자르기가 돼요. 저는 Ctrl Z를 눌러서 다시 되살리기를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Shift를 아까 누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자르기 버튼을 눌러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에 조절점이 생기면 그냥 이렇게 끌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자르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 그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여기 그림이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자르기를 누르고 싶다 하시면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요. 다시 그림 더블 클릭해서 기본으로 오겠습니다. 너비는 40이고요. 높이도 40입니다. 크기 고정 눌러주시고요. 본문과의 배치는 꼭 어울림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잊지 마시고 여백은 왼쪽 2입니다. 설정 눌러주시고요. 수립을 부분까지 이렇게 딱 비슷한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윗부분까지는 다 했고요. 이제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방향으로 와보겠습니다. 학 앞에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기호를 넣는 단축키는 Ctrl F10입니다. 왼손으로 Ctrl 누르시고요. 오른손으로 F10 누르셔서 여기 사용 문자표에서 기호 두 번째에 들어가 보세요. 기호 두 번째에 들어가 보시면 똑같은 모양이 있죠. 이 똑같은 모양을 클릭하시고 넣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 칸 띄우시고요. 요 기호 앞에 커서를 놓으시고요. 기호부터 방향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여기는 글꼴은 궁서 그리고 글씨 크기는 18입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학 앞에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향까지 범위 지정해주세요. 요 기호는 범위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음영을 넣어야 되는데 음영은 글자 모양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 글자 모양에 들어가는 단축키는 Alt L입니다. Alt L을 외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들어가도 괜찮아요. 아니면 Alt L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글자 모양 들어가셔서 저희는 음영 색깔이 파랑입니다. 여기 오피스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음영 색깔은 파랑 색깔. 네, 이렇게 넣으시고요. 글자 색은 흰색이에요. 흰색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부터 방향까지 범위 지정하실 때 요 기호까지 범위 지정을 하시면 여기도 음영이 들어가고 글자 색이 바뀌니까 꼭 학부터 방향까지만 범위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요. 학부터 이제 제시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이제 저희가 문단 번호를 넣어야 되거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문단 번호 모양 들어가 주세요.
첫 번째 거 클릭하시고 사용자 정의로 들어오셔서 저희는 시작 번호가 가나다예요. 그럼 번호 모양을 가나다로 해주시고요. 너비 조정 가셔서 여기 1수준은 20포인트, 정렬은 오른쪽 정렬 눌러주시고요. 그럼 가점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그 다음 2수준 클릭해 주시고요. 두 번째 수준은 번호 모양이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근데 이때 기역 뒤에는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호 서식 2점 뒤에다가 클릭하시고요. 점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너비 조정 가셔서 너비는 30으로 해주시고요. 오른쪽 정렬 클릭해 주세요. 설정 눌러주시고요. 설정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나와 다 부분만 범위 지정을 하시고요. 서식에서 한 수준 감소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다부터 라 끝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그럼 가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역, 니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부터 또 제시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이제 해야 될 게 줄간격입니다. 줄간격 클릭해 주시고요. 줄간격은 180으로 해주세요. 엔터. 그럼 여기까지 해서 문단 번호 기능 사용까지 했고요. 그리고 줄간격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밑으로 내려와서 지역별 통일관 현황이 나오는데 지 앞에 커서를 놓으시고요. 저희 기호 넣는 거 단축키 뭐였죠? 그렇죠. 컨트롤 F10입니다. 여기 컨트롤 F10에서 기호 두 번째에 들어오셔서 기호 선택해 주시고요. 넣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 칸 띄워주시고요. 기호 앞에 커서를 두시고요. 기호부터 현황까지 범위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글꼴은 궁서입니다. 글씨체를 바꿨으면요. 이제는 글씨 크기는 18로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지역별 현황 부분이 기울임과 강조점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가 두 번째 보시면 기울임이 있습니다. 기울임 눌러주시고요. 이제는 지역별과 현황에만 강조점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역별 범위 지정하시고요. 글자 모양 단축키는 Alt L이었습니다. Alt L로 들어가서 확장 들어가시고요. 강조점 들어가서 세 번째 모양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는 현황 범위 지정하시고요. Alt L 눌러서 강조점 세 번째 걸로 눌러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지역별 현황만 범위를 지정해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 앞에 있는 요 기호까지 범위 지정을 같이 해서 기울임을 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 앞에 있는 기호는 기울임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줄로 와서 저희 표를 만들어 볼게요. 표 만드는 것은 단축키가 표 만들기 단축키는 컨트롤 N T였죠. 네, 이제 다 입력하셨나요? 입력을 하셨으면요. 지역부터 휴강 끝까지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글꼴은 굴림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글씨 크기는 10이고요. 가운데 정렬 눌러주세요. 가운데 정렬까지 하셨으면 이 상태에서 L 눌러서 이중실선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위와 아래에만 이중실선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제는 지역부터 휴강까지 첫 번째 줄 블록 지정하시고요. L 눌러서 이중실선 눌러주시고요. 이제는 아래쪽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배경으로 가셔서요. 색깔은 뭘로 나와 있냐면 그라데이션으로 하고 시작색은 하얀색, 끝색은 노랑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노랑 누르기 전에 꼭 여기가 오피스로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노랑색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유형은 수평으로 나왔습니다. 수평 클릭해 주시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제 기타 지역 현황을 요 두 칸을 하나의 칸으로 합쳐야 합니다. 셀을 병합하는 단축키는 M이에요. M 눌러주시고요. 경남 고성이 입력된 부분하고 휴감 마지막 줄은 여기가 셀 합치기가 돼야 됩니다. 셀 병합을 하시려면 M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리고 저희 문제랑 똑같이 하시려면 여기 선과 선 사이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양쪽에 화살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서 표를 조절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블록 지정하신 상태에서
Alt 한번 눌러보세요. Alt 누르시고 방향키 왼쪽 키를 눌러보시면요. 요 칸만 이렇게 왼쪽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Alt로 하셔도 되니까요.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 범위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는 아래쪽을 두 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좀 그러면 칸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왼쪽과 오른쪽 끝을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는 선이 없거든요. 이때는 여기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L 눌러서 선 없음 클릭하시고 왼쪽 클릭해 주세요. 설정 누르시고요. 끝에 휴관 입력된 부분 범위 지정하시고요. L 눌러서 선 없음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선을 없애주시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출력 형태와 같이 다 하신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 여기 통일교육 운영계획 보겠습니다.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글꼴은 도둠입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는 24. 그리고 진하게고요.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리고 읽지 말고 하셔야 될 게 장평 105예요. Alt L을 누르면 글자 모양이 나오죠. 기본에서 장평을 105로 바꿔주시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쪽번호 매기기를 해야 되는데요. 쪽에서 쪽번호 매기기 들어가 보세요. 그럼 저희는 요 쪽번호가 오른쪽 끝에 있고요. 오른쪽 끝에 동그라미 6번이니까 번호 모양은 동그라미 1, 2, 3 요걸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줄표가 없으니까 꼭 줄표가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 번호는 몇 번이죠? 그렇죠. 6이죠. 그러면 넣기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왼쪽 아래를 보세요. 쪽수는 3쪽인데 여기 왼쪽에 보면 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가 3쪽인데 세 번호 시작하길 6으로 해서 그렇거든요. 여기 마지막에 이 쪽까지 맞게 되었는지 살펴보시고요. 이상이 없다, 내가 한 부분이 완벽하게 다 했다 하시는 분은 마지막에 저장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